안녕하세요. 과통TV 북한과학기술 돌파보기 변학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 북한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기조, 특히 핵심 부문의 노동자와 과학자, 기술자들을 향해서 강조하고 있는 1960, 70년대처럼 살자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은 2022년 과학기술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4일자 노동신문은 여러 핑계를 대면서 연구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곳들이 있었고, 이쯤 하면 됐다 허풍을 치면서 실적을 과장한 곳도 적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1월 9일에는 좀 더 직설적으로 작년에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뚜렷한 과학기술 성과가 적었다고 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성과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끌지는 못했다고 한 2021년 1월 8차 당대회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도 과학기술 중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늘리고 인민생활을 개선하고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정비보강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과 단위가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을 앞세워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다른 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건 북한이 제재와 봉쇄가 계속되고 내부에 여러 불합리한 요소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객관적 환경이 계속 불리해져서 과학의 중요성이 최대로 부각되었다고 하면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객관적 조건을 유리하게 바꾸고 나아가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조건이 어렵다고 자꾸 하는 건 그만큼 북한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과학기술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1년부터 북한의 국가예산 증가율이 1%대였고 심지어 과학기술 예산은 2년 연속 0.7% 증가에 그쳤습니다. 동결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나마 있는 역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국가는 과학자, 기술자와 생산 현장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해야 하고, 과학자, 기술자 생산 현장은 국가가 중시하는 과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걸 하자고 북한은 1960, 70년대처럼 살자고 얘기합니다. 왜 1960, 70년대일까요? 토파보기 42에서 말씀드린 대로 1962년 북한은 높아진 안보위기에 대응해서 경제에 지장이 있더라도 국방력을 먼저 강화하기로 하고 경제와 국방의 병진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60, 70년대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년 대비 곡물 생산이 1967년 16%, 1968년에는 11% 상승했고 1970년대 10년 동안 공업 생산이 연평균 16% 가까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한 세기가 걸렸던 공업화를 14년 만에 해냈고, 전기기관차, 비난로 공업화, 3,000톤 프레스, 20m 대형 선반 등 다양한 설비와 기계, 생산 공정도 자체 역량으로 만들어냈다고 주장합니다. 마침 제가 60, 70년대 북한의 발전 전략과 과학기술 정책으로 박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조금 아는 편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북한의 주장은 당시 북한 경제와 과학기술계 내에 존재했던 많은 문제들을 가린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 당국이 볼 때 본받자고 하면서 소환할 만큼 적지 않은 성과를 낸 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북한은 당시의 성과들이 자력갱생과 간고분투, 높은 창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간고분투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있는 힘을 다해 싸운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력갱생과 간고분투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겠다는 높은 정신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런 정신력이 과학기술에 기초한 높은 창조력과 결합해야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어려운 조건과 부족한 자금, 설비 탓마다 하지 말고 악착같이 연구해서 단 하나라도 실제적인 성과를 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학술지에나 실리고 이론으로만 남아있게 될 연구가 아니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올대로 북한은 알곡, 전력, 석탄, 아변, 강제 등 경제 부문별 핵심 과제를 묶어서 12개 중요고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북한과학계는 이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또 북한은 공장, 농장 등 생산 현장을 향해서도 60, 70년대처럼 과학기술에 기초한 높은 창의력을 발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술신비주의를 극복하라고 강조합니다. 기술신비주의는 과학기술을 잘 알고 발전시키는 건 과학자, 기술자 같은 소수의 전문가들이 할 수 있지 노동자, 농민 같은 비전문가들은 할 수 없다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산 현장의 간부들이나 노동자들이 기술신비주의를 갖고 있다면 과학기술 공부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만큼 기술혁신 가능성도 낮아지겠죠. 반대로 1960, 70년대에는 많은 생산 현장이 기술 신비주의를 극복했기 때문에 광범위한 혁신이 가능했고 이걸 2023년에도 재현하자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특히 과학기술계가 수년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현장의 역량을 강화해서 작은 것이라도 혁신하고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죠. 그래서 북한은 원격 재교육을 통한 각급 단위 간부들의 과학기술 역량 제고, 과학기술에 재능 있는 노동자 농민의 발굴 및 핵심 기술 인력으로 육성, 원격교육대학과 과학기술 보급실을 활용한 전반적인 현장 기술 수준 제고, 생산 현장과 대학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북한은 60, 70년대처럼 강한 정신력과 과학기술에 기초한 높은 창조력으로 올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성과를 내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계는 단 하나라도 현실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하고 생산 현장에서는 기술 신비주의를 타파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서 기술 혁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촬영일 기준 2023년이 딱 50일 지났는데요. 노동신문에 60, 70년대를 언급한 기사, 기술 신비주의 타파를 강조한 기사가 각각 50편 이상 실릴 정도로 북한 당국이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3년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 주요 기조를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